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이 두 대표의 정치력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의제 선정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오는 25일에 국회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의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로 선출될 이후에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고 즉각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실은 더 빨리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야 대표가 일정을 좀 조율하면서 가장 빠른 시점인 일요일 날 대표회담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먼저 김진 의원님, 이렇게 여야 대표가 빠르게 회담을 열자 이 부분에 공감대를 이룬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양 대표에게 다 개별적으로 굉장한 정치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죠. 네. 일단은 이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대표 회담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끝낼 수는 없고 네. 일부 어떤 민생 이슈에 관해서 합의가 가능하고,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양측 간의 갈등 현안에 관해서는 서로의 의견만 강하게 개진을 하는 걸로 끝내는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식의 회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정쟁 중단이라든가 야권이 국민의힘을 찌르는 삼지창, 탄핵, 청문회, 특검, 여기에 대해서 이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대야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를 하려고 할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 대표는 이제 해병대 대원 특검법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회담 의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기 전에 교수님께서는 여야 대표가 이렇게 빠르게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배경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표로서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 기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만나서 그동안의 정쟁을 중단하고 이제는 뭔가 민생 차원에서 성과를 끌어내자는 그런 상호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이 대화를 하고 만난다는 것은 정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보는데, 다만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갈등과 대립, 공격과 방어만 해왔던 그런 과정에서 첫 만남이기 때문에 상견례를 넘어서는 그런 신뢰관계가 확보돼 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사실은 의문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첫 만남을 통해서 상호 간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가느냐가 향후 이 정치 복원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야는 지금 크게 각각 3가지 정도의 의제를 준비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정쟁 정치 중단, 그리고 민생 회복, 특권 내려놓기를 크게 3가지 의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해병특검법,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지구당 부활 같은 의제를 크게 3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김진 의원님께서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쟁 정치 중단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여야가 크게 3가지의 의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에서는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가지 의제 중에서 일치하는 것은 민생 1가지밖에 없어요. 때문에 민생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금융투자 이 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조정을 해서 네. 합의를 이룬다든가, 아니면 연금 개혁은 지난번 국회 막바지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여당의 안을 수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것도 이제 연금개혁도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나름대로의 합의가 가능한 이 지점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구하라법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민생 현안 25만 원 지원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기준을 조정을 해서 합의할 가능성도 여당에서 내비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가장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최상병 특검법인데 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칼자루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쥐고 있다.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선뜻 받기도 힘들고 아니면 자신이 발을 빼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딜레마에 놓여 있고 나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청문회라고 하는 민주당의 삼지창 이것에 관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맞받아치는 이런 식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전 박정하 비서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선별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생 법안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법을 비롯해서 구하라법이라든가 이런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고는 국회 무용론으로 밀려서 여야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타협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네. 이런 것을 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이런 특검법 이 추가 제시 이런 것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야당이 의문을 갖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후보 시절에 이 그 최상병 사건의 특검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런저런 조건을 계속 제시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최상병 사건의 특검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만약 그걸 반대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야당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걸 어떤 형태로든 또 발휘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의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검 자체를 반대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시험대에 서서 민생 법안과는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네. 정치적인 신뢰성이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해병 특검 법안을 최우선 의제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일단 여야 대표회담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3자 추천 특검 법안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 빨리 국민의힘만의 특검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 의제로 해병 특검법을 올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빨리 한동훈 대표만의 특검안을 내라 이렇게 민주당이 압박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계속 한동훈 대표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제3자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전격적으로 받으리라고도 한 대표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라고 하는 이런 무슨 임성근 사단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제보자가 민주당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제보 공작 의혹 네. 이것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야권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특검을 하자.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계속 패착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것을 포함을 해서 특검을 하면 김건희 여사 부분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특검에서 야당이 노리고자 하는 목표가 점점 달성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연관성을 자꾸 부각시켜서 탄핵 공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 이런 걸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연이은 패착과 내는 카드마다 실패하는 게 그런 야당의 정치적인 목표에 오히려 지금 현재 부합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둘러싸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내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꾸 정치적으로 미숙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거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민주당에서 좋다. 그래도 다 받을 테니까 특검을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뭐지? 어떤 요구 조건을 더 내걸지? 갑갑한 거예요.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 끌려가서 특검을 찬성을 해서 발의안을 내는 과정을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자신이 회군을 해서 특검안을 철회하든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쪽 방법 다 철회를 하면 본인이 체면만 상하고 약간의 실점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당내에서 밀어붙이면 커다란 내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설사 발의를 해서 특검이 1차 의결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권 뛰어든 이래로 가장 최대의 어떤 위기적 국면에 있다. 네, 김창룡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 대표가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 수사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다 보니까 보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게 깔려 있는지 저는 그것은 각자 해석하기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최상병 사건을 두고 도대체 진실은 뭐고 우리 아이를 군대에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왜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던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못 밝히니까 죽은 지 1년이 지나도 진실을 못 밝히는 이 깝깝한 현실에서 지금 국회가 나서서 특검법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수사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국가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받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한 대표가 후보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만 그런 하나하나도 야당에서 오죽하면 그것도 받겠다.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조건을 달면 그것도 받겠다고 이런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 자꾸 정치적인 공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떤 형태로든 여야가 진실을 밝혀서 더 이상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없도록 그리고 수사기관은 왜 이걸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진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걸 제시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집권당은 책임감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4.10 총선 이후에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두 번째 영수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최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 막
여야 간의 대표 회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영수회담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9월 국회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 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제 아무리 늦어도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자, 그러저러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현안들이 어떤 윤곽이 다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일단 이 야당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삼지창 공세, 네. 탄핵 청문회 특검 이런 것들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느냐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정기국회 막바지라든가 연내라든가 아니면 내년 연초라든가 그런 식으로 미뤄져서 열리더라도 늦게 열릴 것이다. 네. 열리더라도 상당히 좀 시기는 늦춰질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열리기가 쉽지 않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영수회담 때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을 열어서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아마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자리를 확보하게 해주는 그런 영수회담을 열 만한 그런 사안의 그런 필요성에 대통령이 공감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장, 정치적인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영수회담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연내는 영수회담이 열리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이재명 대표 취임 축하난 전달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일자와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고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사실 취임 축하난을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런 것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 정치가 얼마나 소통이 단절돼 있는가, 서로 간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가, 이런 정도의 해프닝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뉴스거리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 정치의 부재의 현실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난을 보내기로 했으면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걸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닌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문도 모르고 난 하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런 공격을 받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소한 문제는 사실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을 하는, 그래서 정치권의 소통 단절, 정치 부재, 이런 것이 하나의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에서 팩트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의 취임 축하란 같은 것은 이렇게 이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관례상 대통령 정무수석이 방문을 해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된다, 이것은 이제 관례에 맞지 않은 것이고, 네. 그래서 정무수석의 방문 일자를 조율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은데, 좀 한 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일종의 기싸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으로는 봐라, 나는 85%로 지금 야당의 대표에 연임을 했다. 응?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제대로 예우하고 대접을 해야 될 것이다. 응? 대통령 정무수석 오는 거 좋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조율하는 데 약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럴까 말이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 식의 어떤 기싸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